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. 요즘 매우 핫한 캐논 EOS R6를 구입 성공했습니다. 이렇게 구입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정말 그 전날부터 학연, 지연, 혈연 뭐 다 동원해서 연락을 했는데 다 실패했죠. 심지어 캐논 마케팅 회사 직원한테까지 제가 연락을 했는데도 뭐 캐논 본사 직원도 구할 수 없다는 그런 대답을 얻었어요. 그만큼 굉장히 좀 이 관리를 잘하는구나. 순전히 발품을 팔아야지 살 수 있는 그런 바디였습니다. 결국에는 구매 당일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제가 제 돈 주고 카메라를 샀는데 구입을 성공하고 매장 직원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. 참 웃긴 상황이죠. 그만큼 EOS R6가 굉장히 핫한 바디이고 기존에 캐논이 해왔던 뭔가 빼먹고 출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알차게 잘 넣은 그런 장비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비도 캐논 EOS R6고 이 동체 추적, 얼굴 추적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. 사진 촬영 자체가 시시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. 사실 지금까지 제가 캐논 EOS R과 원DX Mark II를 상업용 촬영 장비로 사용해왔습니다. 근데 사진을 찍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영상을 찍을 때 원DX Mark II가 C 로그가 지원되지 않죠. 그리고 EOS R은 시끄러워. C 로그는 되는데 고속 촬영, 슬로우 모션이라고 하죠. 그 슬로우 모션 화질이 풀 HD급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카메라를 조합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. 결국에는 두 개 모두 팔고 급하게 EOS R6를 구입했습니다. EOS R6에 대한 기계적인 스펙, 과열 그런 것들은 다 아시죠? 때문에 저는 이 실제 사용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좋았던 부분들 사용기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. 큐! R6는 R5와 쌍둥이 바디입니다. 단지 재질이 이 플라스틱이죠. 근데 이 첫인상은 이 만듦새가 좋아 보여요. 근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이 HDMI 이 고무 이 상태가 이게 좀 짜칩니다. 굉장히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? 그리고 이 HDMI 단자가 마이크로 HDMI 그 단자로 바뀌었는데 이 단자가 상당히 좀 하자가 많습니다. 바로 이거죠. 이 규격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외장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에 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마모가 잘 되고 단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제가 이걸 구입하고 이 케이블을 구입했는데 사용한 지 일주일 만에 이 단선이 돼가지고 못 쓰고 있습니다. 이거 짱나겠죠? 왜 굳이 이거를 작게 만들어놨는지 좀 이해할 수 없어요. 어쨌거나 이 디자인적인 면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실제 촬영된 그 영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사실 캐논 EOS R과 OD Mark IV 그리고 원DX Mark II 또 당시에 출시된 이 캐논 바디들이 대부분 얼굴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죠. 그런데 인물이 멀리 있거나 뒤로 돌거나 좀 움직임이 클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없어서 사용하기가 좀 꺼려졌는데요. EOS R5와 R6는 이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진일보했습니다. 사람으로 설정해 놓으면 굉장히 집요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물을 추적하는 모습이었고 한 손으로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조작성을 보여줬습니다. 이 기능만큼은 캐논의 설레발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기능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돈이 없어서 RF 렌즈를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댑터를 이용해서 손떨림 보정이 없는 이 EF 50mm 이 단렌즈를 쓰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바디 내에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손떨림 보정 기능이 없는 이 렌즈를 사용해도 어느 정도는 이 핸드헬드 촬영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.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기능만으로 이 R6를 살만한 가치가 충분했습니다. 이번에는 어린이대공원의 이 원숭이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동물로 설정을 할 경우에 빠르게 얼굴을 인식하고 동체를 추적하는데 좀 걱정을 했어요. 그 원숭이가 사람과 굉장히 좀 비슷하죠. 그래서 혹시 좀 카메라 AF가 좀 버벅거리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나름대로 동체 추적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다만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AF 기능이 약간 좀 버벅거리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원숭이 자체가 동작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헤맨다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. 그리고 호랑이 같이 이렇게 육식 동물들은 이렇게 보호색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가 어디가 눈인지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좀 버벅거리고 좀 두리뭉실하게 전체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야생동물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일은 많지 않죠.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
그리고 제가 EOS R6를 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DX Mark3의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우 파일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장노출로 촬영된 이 성산대교의 모습을 한번 보정해 보겠습니다. 일단 밝기를 화이트홀이 날아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올리고 암브를 대폭 올려보겠습니다. 명분은 좀 줄일게요. 장족의 발전이죠. 노이즈 리덕션을 켜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고 선명한 그런 장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사실 EOS R이 잘 사용했지만은 이 암브 노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노출차가 심한 그런 장면을 촬영할 때 굉장히 보정이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EOS R6는 화소가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컨트롤을 잘했습니다. 뭐 디테일이나 노이즈 억제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전형적인 이 실루엣 사진을 보정해 보겠습니다. 뭐 이 사진 자체로도 뭐 괜찮은데 안부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역시 노출을 최대한 올려보고 안부도 대폭 올려보겠습니다. 과연 이 안부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 복원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야, 나 이 사진 보고 너무 놀랐어요. 이게 과연 캐논이 맞나? 실루엣으로 봤을 때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깔끔하고 선명하게 이 복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와, 이 1DX Mark3 센서가 되게 잘 만들었나봐요. 정말 섬세하죠? 디테일이. 그리고 캐논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안부 노이즈,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다,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. EOS R6의 최고 감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. 실제로는 눈으로 봐도 정말 시커멓게 보이는 암흑의 그런 장면이었는데 노이즈 많죠? 하지만 이 장면 자체가 AF를 잡고 찍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웠어요. 극단적인 안부에서도 이렇게 최고 감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면을 찍을 수 있다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EOS R과 OD Mark4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고속 촬영, 이 슬로우 모션 영상 사이즈가 뭐 이상하게 작죠. 그래서 다른 영상과 섞어서 사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화질이 맞지 않습니다. 하지만 R5는 4K급의 고속 촬영이 가능하고 R6는 현 시대에 맞게 풀 HD급의 고화질 슬로우 모션 영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고속 촬영 중에도 이 AF가 잘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인물 촬영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기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인물을 좀 찍고 싶은데 뭐 부를 수가 없어요. 미안해서. 지금까지 캐논 EOS R6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를 했는데요. 일단 만듦새에서 약간 좀 짜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성능적인 면, 그리고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그 최적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, 상당히 만족감이 높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업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장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아주 가끔 대형 인화를 해야 되는 그런 촬영이 있기도 한데 그때는 아마 EOS R6가 좀 부족하진 않을까, 그런 걱정을 해보는데 요즘 또 일이 없어요.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. 아무튼 뭐 그런 걱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